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 이문 3구역이죠. 여기 드디어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나름 고민하다가 간단하게라도 다뤄야 할 것 같아서 진행해 봅니다. 어찌되었건 서울에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이고 청약 물량도 1,000세대가 넘어서 다루지 않고 넘어가기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죠. 부동산의 비밀TV는 부동산 이슈를 있는 그대로 눈속임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투자 가치가 높고 좋은 청약 단지만 골라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데 별로라서 안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님을 논란 1. 과연 완판될 것인가? 어떻게든 완판은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계속 오를 테고 요즘은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분양을 해도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서울은 또 여기까지만 듣고 아이고 부비는 결국 부동산 상승론자였어. 이렇게 단정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출 이유가 조합이나 건설사에서는 1%도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제 서울 변두리도 평당 분양가가 3천만 원을 넘기는 시대이고 아마도 평당 4천만 원대까지는 쭉쭉 끌어올릴 겁니다. 요즘의 분양가는 계속 공급자 측에서 분양 대기자들의 간을 살짝 보면서 슬금슬금 높이고 있는데도 계속 다 팔리고 있는데 굳이 저렴하게 공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집 사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많을 때 최대한 빼먹어야 합니다. 누구를 비방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장 원리에 충실하게 작동하는 요즘의 분양시장입니다. 그래도 한마디 따끔하게 좀 한마디 하자면 집은 인간에게 필수제로서 장사꾼 마인드보다는 주거 안정에 목표를 두는 게 아주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첨된 사람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도 주변 시세랑 비슷한 거 알죠. 그런데 어차피 같은 금액 내고 집을 사야 한다면 기왕이면 새 아파트 살래요. 내가 몇 년 전에 벼락거지 됐었거든요. 그런 고통을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기도 했고 벼락거지가 됐다는 느낌이 뭔지 저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완판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에 강동구랑 맞짱 뜰 정도로 잘 나간다는 동작구에서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평균 두 자릿수의 경쟁률이 있었지만 결국은 비싸다고 해도 다 됐던 건데 미계약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미분양이 된 곳이 있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여기도 그냥 선착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지방분들이 여기에도 또 많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안 팔린다 그러면 아마 지방에 계신 분들이 대거 몰려올 겁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돈이 좀 많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역시 서울의 아파트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게 혹시나 안 팔려도 지방에 매수 대기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업계의 특별한 비밀도 아닙니다. 부동산 현장에 있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난 폭등기 때도 지방분들이 집을 보지도 않고 덜컥덜컥 사는 경우 저도 많이 있었습니다. 중개했습니다. 이미 지방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난다고 하면 최종 수요자로 다 몰려들 거라는 건 이 바닥 마케팅 선수들이라면 B안, C안 이미 다 만들어서 준비하고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미분양이 났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다음부터는 분양가 조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에서 미분양이 이런 게 서너 개 정도 연속 터져야 한다라는 점 꼭 짚어 놓겠습니다. 논란 두 번째, 가격. 레미안 라그랜데보다도 높죠. 이문 1구역. 레미안 라그랜데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완판이 됐습니다. 제가 이곳을 서울의 변두리라고 자꾸 칭하니까 삐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변두리는 그냥 변두리입니다. 청량리 역에 바로 붙어있는 아파트도 간신히 변두리 소리 듣는 거 면할까 말까. 그런데
여기는 청량리역까지 2정거장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문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두리 사는 사람 무시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 할까봐 또 한번 제가 강조하겠습니다. 변두리가 나쁜 게 아니고 변두리 임대 아파트 가격이 서울 중심가처럼 되면 그게 잘못된 거고, 그거는 부동산 거품이고 그 거품에 잘못 빠졌다가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나뉜 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가 뭐 어디가 더 좋고 나쁘고 어디는 지상철 소음이나 진동이 우려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아마 많은 정보를 습득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과감하게 패스하겠습니다. 분양가는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또 평형별 최고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12억에서 14억까지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격대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또 드립다 까기만 할 수 없는 게 진짜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들 입장도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 입주 예정일이 1, 2단지는 2025년 11월, 그리고 3단지는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저층으로 구성된 여기 2026년 5월입니다. 지금이 2023년이니까 2년에서 2년 6개월 후에는 입주를 한다고 보고, 이 시기에는 전세 가격이 아마도 입주장 영향으로 좀 저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세 물량이 터질 수 있습니다. 입주할 때. 그로부터 2년 후인 2027년 말에서 28년 요 정도쯤에는 2년차 아파트가 되면서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서서히 집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보통 입주하고 2, 3년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하고 5년차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2030년 정도에 가격이 피크에 올라설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외부 요인을 다 제외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일반적인 서울의 신축급 아파트의 연차별 부동산 흐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하게 외부 요인이 작용하긴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청량리의 GTX B노선, C노선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한 번 청량리 주변이 한 번쯤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는 청량리하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이문동입니다. 이문동.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데, 그렇지만 하도 GTX 마케팅을 기존 업체들에서 다 해놔서 일단은 어느 정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때쯤에는 GTX 마케팅을 특별히 누가 더 해주진 않을 거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볼일 다 봤으니까, 분양 끝났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집을 비싸게 팔아 먹어야 하니까, 집을 분양을 잘 끝내야 하니까 GTX 마케팅을 미친 듯이 해주지만, 그때는 장사 끝났으니까 누가 신경 써서 해주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지역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계속해서 또 GTX 호재라는 마케팅을 써주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할 겁니다. 그래야 또 집을 팔아 먹으니까 집을 잘 중개해서 벌어 가시니까요. 결론은 그 영향력을 지금 단정하긴 어려우나 어쨌든 영향은 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쟁쟁한 기후는 5년차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일명 이 신축발이라는 게 쭉 떨어집니다. 그때부터 특별한 호재가 없다면 서서히 내리막으로 가는 게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혹시나 어이 부양반 비싼 분양가에 대해서 안티 아니었어 그동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이거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해봐. 부양반이 이거 분양 받으라고 하면 내가 부비 믿고 내가 분양 받을게. 이런 말씀 하실 분 꼭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실수요자이고 큰 빚 안 내고 나 더 이상 전세 월세 떠돌이 생활 지긋지긋해서 반드시 이번에 분양 받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이 나중에 엑시트 할 타이밍을 찾을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또 갈아타기 해야 한다면 이런 흐름 정도는 또 잘 알고 있다가 이용해서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한 시간 내서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인데 그래도 뭐라도 일단 건져는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야기한 거지, 이거 좋으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집을 잘 샀다 또는 잘 분양받았다 이렇게 결정 나는 거는
내 집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10년 후에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논란 세 번째, 우회도로. 제가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통난은 지금도 심각합니다. 거기에 레미안 라그란데하고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동시에 들어오고 또 나중에 이문 4구역까지 들어오게 되면 여기 교통체증 불보듯 뻔합니다. 간혹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레미안 라그란데나 이문 아이파크 자이나 여기에서 단지 사이에 길 하나 터놓고 여기가 도로가 확충이 돼서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상 여기 우회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옆에 뚝방길 도로, 거기도 지금 출퇴근 시간 장난 아닙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잘 돼 있어서 뚝방길로 살살 돌아가는 거 그거 안 통합니다. 논란 네 번째, 평면도. 이거 논란거리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국평에는 포베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3베이보다는 포베이가 더 선호도가 높고 요즘 유행하는 형태인데 아무튼 처음에 3베이로 설계된 거를 중간에 포베이로 바꾸는 거 이거 쉽지 않고, 이걸 잘못 바꾸다가는 사업기간이 1년은 더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오래된 아파트들, 그러니까 신축이지만 새 아파트이지만 구형 평면도로 집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들 꽤 있습니다. 논란 다섯 번째, 다음 달 송파구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이 일반 분양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3,582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1265세대 대단지이고 이 중에 일반 분양이 296세대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일반 분양 물량이 없고 그냥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십니다.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177세대, 59제곱미터 58세대, 74제곱미터 51세대가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분양가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문동보다 송파구, 문정동이 분양가가 더 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이것만 봐도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의 분양가가 정말로 건축 자재비가 올라서 공사비가 올라서 폭등을 해서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서울 대부분에서 폐지가 되면서 분양가에 거품이 가득 끼었다는 거,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어쩌면 거실 바닥에 배 깔고 누워서 귤 까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급작스레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나올 또 공공분양, 민간분양, 청약물량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곳 하나씩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